검찰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조국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를 방조했다는 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증거인멸 성립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국회에서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성과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판결에선 합격점을, 사법개혁에선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변호사협회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생생한 총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9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찰 압수수색은 오전 9시쯤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조국 장관은 그 전에 출근해 검찰 수사팀과 마주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가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나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PC 하드디스크 교체 증거인멸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족을 넘어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달 넘게 진행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조국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쪽에선 이른바 검찰의 조국 장관 죽이기,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자녀 원정 출산이나 예일대 입학 의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왜 이렇게 조국 일가만 죽어라고 수사하냐는 비판입니다. 그 이면엔 얼마나 검찰개혁이 싫고 조국이 두려우면 검찰이 이렇게 조국 일가를 탈탈 털고 언필칭 기레기 언론들은 받아쓰기 경쟁을 벌이고 있겠느냐는 조국 장관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검찰 내부에도 이런 비판은 있습니다. 조직을 향해 입바른 소리를 쏟아내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검찰의 선택적 수사, 분노, 정의에 너무 개탄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덮은 직무유기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한 말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수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며 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 거기에 대해 검찰총장께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수사는 공정하고 신속해야 한다.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득 불법 앞에 평등은 없다는 법조계의 격언이 떠오릅니다. 불법에 평등은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해 음주운전 단속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속당한 음주운전자가 나만 음주운전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내버려두고 왜 나만 단속하느냐, 평등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억울하다고 주장해봐야 말짱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조국 장관 지지자들의 반발과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조 장관 일가만 탈탈 터냐, 이게 애초 이렇게 특수부를 총동원해 탈탈 털 일이냐, 그 반의 반만큼이라도 나경원이나 황교안을 털어봐라는 비난은 그래서 심정적으론 이해해도 부질은 없어 보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뭔가 털 일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어떤 혐의에 대해 얼마 정도의 화력을 투입해서 수사할지 아니면 말지, 기소를 할지 말지, 형량을 얼마나 구형할지 등을 결정하는 건 온전히 검찰 마음입니다. 기소 편의주의라고 불리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지고 있는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검찰 직접 수사 제한, 수사와 기소의 원칙적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라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하고도 확실한 반증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진즉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지만 오늘 압수수색으로 둘은 이제 건넌 다리마저 완전히 끊어버려 영원히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모양새입니다. 불법 앞에 평등도 선택적 정의도 어느 쪽 주장도 온전히 옳지는 않지만 진실의 한 단면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 앞에 평등, 보편적 정의를 생각해 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조국 장관 자택 검찰 압수수색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이게 뭐 조 장관이 받는 논란 중에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뭐 사전에 알고 있었다, 뭐 증거인멸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 뭐 이거는 뭐 얘기가 더 나온 게 있나요? 어떤가요? 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네.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그때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PC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증권사 직원 자산관리인 김모 씨가 네. 조국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증거인멸 뭐 방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의심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증거인멸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증거인멸은 이렇습니다. 타인의 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거나 이렇게 할 때 처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네. 여기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네.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경심 교수 본인이 본인의 사문서 위조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라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게 하면 그 증거를 인멸한 사람 본인은 인멸한 사람은 네. 증거인멸죄로, 그다음에 그걸 교사한 사람은 자기에 관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는 뭐 자산관리인 이 사람이 이걸 왜 교체하는지 모르고 그냥 교체 좀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한 거라면은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그 자산관리인 또는 증권사 네. 직원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은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게 되고요. 네. 그 사람을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한 사람은 정경심 교수 본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구처럼 그 자산관리인을 이용한 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네.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 본인이 증거인멸을 한 거니까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살짝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 그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람이 이거를 왜 교체하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그럼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교체했다면 그 사람이 네. 증거인멸죄,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되는 게 분명합니다. 네. 그 사람이 모르고 했다면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증거인멸죄인데 본인의 증거는 인멸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 인멸해도 처벌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방조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방조죄로 처벌할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 같은 거는 거의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방조죄를 처벌한다고 하려면 조국 장관이 한마디 한 것, 이것을 자기에 의한 방조,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뭔가를 해서 도와준 것, 또는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 않은 것, 소위 말하면 부작위에 의한 네. 방조인데, 이거는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이 그걸 말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네. 있을 때입니다. 직무상 의무나. 근데 가족이라서 본래 자기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말려야 될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서 저는 방조범 성립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검찰 수사 끝이 무지하게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 국회에선 민변과 참여연대 등 공동 주최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입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먼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네.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2년간의 대법원 돌아보기 판결의 측면에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네. 임 교수는 일단 대법관 인적 구성 다양화와 이제 그에 따른 대법원 판결 경향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나름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네. 뭐 후한 점수를 어떻게 줬다는 건가요? 네, 서울대 50대 남성 이른바 서오남으로 대표되는 네.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다양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현재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로 이제 4명인데요. 네. 김명수 대법원에서 건대 출신 안철상 대전 지법원장의 대법관 발탁, 네. 그리고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이른바 순수 재야 변호사에다가 이제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 이 대법관 입성, 네. 그리고 이대를 졸업하고 법원 행정처 근무 경험이 전무한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발탁 등이 대법관 인적 구성 다양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실제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전원 합의체 회부된 사건 116건 중 33.62%인 39건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고된 반면 네. 이제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전합 회부 사건 37건 중에 8.1%에 불과한 3건만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고됐습니다. 네. 그만큼 전원 합의체 평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조성됐고 네. 토론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 임 교수의 설명입니다. 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전합 소수 의견에서 반대 의견이 쌓이면 훗날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뒤집을 자료로 쓸 수 있다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소수 의견 존재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네. 토론회에서 좋은 말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법 개혁 차원에서는 네. 2년 동안 뭐 했냐 이런 쓴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기억하실 텐데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졌을 때 네.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워딩과 함께 사법농단 사태를 가능케 한 이제 원흉처럼 지목됐던 것이 바로 법원행정처인데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법원행정처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건재하다. 2년 네. 동안 뭐 했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 다만 법원행정처 폐지와 이 사법행정회의 신설 미이행을 김명수 대법원장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국회 책임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네. 이제 정쟁에 휩싸인 국회가 입법 개선 작업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치로 하면서 또 국회에 관련 입법 개선과 정비를 요청하든지 또 압박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네. 뭐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네. 관련해서 지난 2년간의 대법원 돌아보기 실종된 사법개혁의 주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은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2주년 기념사에서 반드시 1년 전 밝혔던 많은 약속들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내에 어떠한 개혁 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다짐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김 대법원장을 압박했습니다. 9월 26일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인데 어떤 말을 하나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변호사협회 총회가 어제 개막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20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변호사들의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세계 변호사협회가 어떤 단체인가요? 네, 지난 1947년 설립된 이 세계 변호사 협회 IBA는 네. 170여 개 나라 190여 개 변호사 협회와 8만 명이 넘는 이제 개인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세계 최대 변호사 단체입니다. 네. 네, 매년 총회를 위시해서 각종 위원회, 지역별 포럼 개최 등을 통해서 네. 각 법률 분야 트렌드를 공유를 하고 또 전 세계 법조인들의 교류를 도모하며 이제 법률 문화 발전을 위한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IBA 총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들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일본, 인도, 싱가포르에 이어서 이제 한국이 4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이 IB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The IBA has influenced international law reforms and shaped the legal profession throughout the world since 1947. It is the world's premier gathering of internationally minded lawyers
We therefore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e IBA holding its annual conference in Seoul. 총회는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네, 일단 어제 오후 6시쯤이 다 돼서 이제 이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네. 규모가 일단 엄청났습니다. 네. 이날 행사에는 이제 세계 131개국 변호사 단체와 뭐 로펌, 기업 등 이제 2천여 개 단체 또 5천여 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네. 개회식에 앞서서 이제 한국 전통음악 공연과 뭐 태권도 시범 공연 이런 퍼포먼스들이 펼쳐지면서 굉장히 네. 뜨거운 박수 발차를 받았고요. 네. 유엔 총회 참석 등을 위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으로 이 총회 환영사를 대신했습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많은 법조인들은 변호사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은 오랜 법치주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1700만 개의 촛불로 헌법 정신을 되찾고 국민 주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오랜 법치주의의 전통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개막식이 끝난 후 이어진 웰컴 파티에서는 네. 한복 입어보기나 우리 고유 민화 그리기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세계 법조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제 알리면서 교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어서 뭐 딱딱했을 거라는 이제 인상과는 다르게 네.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였고요. 네. 이제 최근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로 좀 한일 관계가 이제 악화가 된 영향인지 일본 변호사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게 이제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이었습니다. IBA 총회는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 앞으로 총 264개의 세션에서 뭐 네. 법률 산업, 인권, 중재, 뭐 4차 산업혁명 등을 다 이제 아우러서 다양한 네. 법률 이슈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각국 변호사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관련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네. 또 국제 난민이나 아동보호, 북한 인권 이슈 같은 거시적인 문제에서부터 네. 정부의 정치권의 사법부 통제 강화 경향 등 뭐 정치적 이슈, 또 법률 전문직 성희롱,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현실적인 주제들도 모두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뭐 의미 있는 토론회나 세션이 있으면 더 전해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